자, 기다렸다는 듯 적발하장 북한 이런 제목이 있네요. 어제 우리 당국이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죠. 공중정찰 등과 관련된 거를 효력을 정지했는데요. 오늘요, 북한이 단박에 반응이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군사 깡패 무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법적 권리에 대하여 유엔 결의 위반, 불법 행위라고 손창해대면서 극단한 대결 광기를 부리고 있다.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다. 군사 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다. 험악하죠. 저렇게 얘기하면서 9.19 군사합의 아체 다 파기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효력의 일부 요거 정지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반응이 아예 파기입니다. 그냥. 근데 이게 좀 그동안 사실 9.19 군사합의를 수도 없이 어기고 위반한 게 북한 아닙니까? 근데 바로 파기한다 그래요 또. 자, 그러자 오늘 국방부 대변인 그리고 여당에서 나온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이 국방성 성명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거듭 엄중히 경고합니다. 어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15시 이후로 군사합의 이전 수준의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성의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사체의 성공은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 김근식 교수님 전공이 나왔습니다. 전공 문제가 나왔는데 9.19 군사합의 사실 북한이 그동안 숱하게 위반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도 그걸 문제 삼았는데 이번에 이제 정찰위성 그 발사를 우리는 계기 그 이유를 삼아서 일부 효력 정지했는데 아예 파기한다고 북한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북한은 원래부터 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싶은 속내가 있었던 겁니까? 사실상 뭐 파기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남과 북 모두. 그러니까 군사 분야 합의서를 지난 2018년 9.19 군사 분야 합의를 해가지고 서로 간에 정찰 금지 구역도 만들고 그다음에 서해상과 동해상에 이른바 사격 금지 구역도 만들어 놓고 또는 야외 기동훈련 금지 구역도 만들어 놓고 상당히 많은 완충지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미 북한이 그 하노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이 결렬된 이후로는요. 남쪽에 대해서 숱하면 NLL 이하로 뭐 엄청나게 쏴댔고 미사일 발사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과거에는 울릉도 근처에까지 그 미사일을 쏴가지고 울릉도에 경계선까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 상황이었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까지 남북관계 이후에 남과 북이 합의한 문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이걸 효력을 중지시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입장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찰 위성을 또 시험 발사를 강행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9.19 군사분야 합의 중에서 정찰 금지 구역을 만들었던 요 내용만큼은 다시 원점으로 복귀를 시켜야 되겠다. 왜? 북한이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정찰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좀 떠버리는 마당에 우리 스스로가 정찰의 능력들을 서로 손을 막을 필요 없고 눈을 막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는 일시 정지시킨 건데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전체 합의를 좀 무력화시킨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애초에 2018년에 9.19 군사분야 합의 나올 때도 좀 비판적인 입장이었는데 서로 간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려면 양측이 가장 대등한 입장에 서로 간의 입장들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나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우리 쪽의 정찰 감시 능력입니다. 그러면 정찰 감시 능력을 우리는 무조건 줄여놓고 북한이 또 힘 있는 거 우리가 무시하는 건 핵 능력 아닙니까? 근데 핵 능력은 그대로 있고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찰 감시 능력만 양쪽에 내려놓는다고 하면 북한은 너무 이로운 거예요. 근데 그 마당에서 또 북한이 이제 정찰 위성까지 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더 이상 이제 인내심이 한계가 왔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종욱 전 장관.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제 우리 당국의 조치,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 일부 내용에 대한 효력 정지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나마 9.19 군사합의가 남북 충돌 방지의 안전피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안전피는요. 북한은 그동안 계속 위반하고 우리는 그저 보고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안전피입니까 이게? 일단 제가 볼 때 이 9.19 합의가 지금 사실상 파기 상태로 가고 있는 부분들은 뭐 북한과 남한과 제가 볼 때 다 둘 간에 다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문재인 정부 때 2회, 윤석열 정부 와서 15회 정도 소위 위반을 한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9.19 합의를 파기한다고 주장했던 국회의원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했고 예. 그다음에 소위 그 이후에 또 김명수라고 하는 예를 들면 합참의장을 임명을 지금 거의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제 이분이 주로 해군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9.19 합의에서 가장 예민한 지역은 NLL 해상경계선에서의 충돌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정찰 위성 발사가 실제로 9.19 합의를 위반한 것이냐?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는 위반한 게 맞긴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 사안들을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부분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키게 되면서 서로 이제 확전이 되는 건데, 저는 뭐 북한의 행동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남북이 합의한 부분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 쌍방이 버릴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합의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번 잃어버린 안보는 다시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안보 문제는 좀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렸거든요. 여기서 이제 국방장관 출석했고 여야 의원들 질의가 많았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파기해왔고 오늘은 선언적 파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럴 거는 따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이럴 재산을 거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것이 없다? 그 말이 되는 소리냐고. 평화가 깨지면은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요?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국방장관은? 군사합의가 깨지면 바로 평화가 깨진다고 하는 말씀은 논리 비약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요. 역시나 고성이 오갔네요. 윤경호 수장님. 근데 우리 정부가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한 거는 북한이 군사위성을 발사했다. 이건데 이거 엄격히 따지면 사실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맞아요. 근데 이거는 또 9.19 군사합의 위반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거는 또. 그러니까 북한이 정찰위성 쏘고 연이어서 바로 탄도미사일 또 쏘는 시도 이렇게 이어지니까 유엔의 사실은 제재 위반 뭐 할 말은 없죠. 그런데 저는 이번 이제 9.19 군사합의 일부 합의 파기죠. 예. 이게 마치 북한이 한 대 때리니까 우리도 맞춰서 한 대 때리는 것처럼 이렇게 가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잘못하면 더 잃는 게 많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 9.19 군사 합의라는 게 여러 큰 차원에서의 합의 분명히 있어요. 예. 근데 그중에 정말 가장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는 아까 NLL도 얘기하셨지만 육상에서도 육지에서도 접경 지역에서의 우발적인 총격이나 또는 포, 예. 재래식 이 충돌을 그래도 막자. 뭐 연평도 해전 같은 예. 것도 포함되는 아니면 연평도 포격도 포함되는 이런 거죠. 특히 비무장지대를 앞두고 있는 GP나 GOP에서 한때 마치 평화쇼처럼 뭐 철거도 하고 진지도 뭐 해체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그 이후에 가져온 불필요한 희생을 만약에 줄였다면, 그다음 또 하나 대북 전단이라고 표현됐던 그것들을 띄웠을 때 그거를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바로 그 접경 지역에 살았던 예. 주민들이잖아요. 그 주민들의 목소리는 이 9.19 군사 합의라는 게 얼마나 큰 안도를 줄 수 있는 장치였는가 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치 북한이 한 대 때리니까 우리도 맞받아서 한 대 때리는 걸로 계속 상승작용으로 가면 9.19 군사합의에 아까 김근식 교수님이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정찰 능력에 관해서만 푸는 거다. 예. 여기에 그치는 걸로 간다면 우리가 대승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다음에 북한이 또 한 단계 높여서 대응한다고 우리는 또 거기에 맞춰서 또 한 단계 높여서 대응하면 예. 그동안 쌓은 공이 다 물거품이 될 것 같다는 걱정이 듭니다. 근데 제가 하나만 예. 이것은 사실은 북한의 어떤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이긴 하지만 예.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예컨대 그 감찰할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것이지 예. 저것이 상대방이 파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파기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만약에 저걸 효력 정지하지 않고 감시 정찰하게 되면 우리도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감시 정찰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지 저거를 반응의 대응, 대응의 반응 이런 식으로 볼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감시 정찰은 비공격적인 겁니다. 예. 어찌 보면 비군사적인 걸 수도 있기 어. 때문에 가장 공격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해지라서 예. 저는 저것을 북한을 자극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오늘 북한이 뭐 전면 파악이다 했으니까 뭐 깨져버렸잖아요, 지금요. 뭐 공중의 제한 이것도 아니고 그냥 다 끝난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